알고 중세국어에 넣었는데 요걸 때 어뢰더라고요. 자, 중세국어 지우시고 근대국어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노걸 때는 총 3가지의 판본이 있어. 그 중에서 이게 마지막인 거야, 노걸 때 어뢰가. 그래서 중세국어 지우시고 근대국어로 쓰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래 노걸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자, 이 작품은 원래는 한문본입니다. 한문본이었던 노걸대가 있고요. 이거를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거야. 번역을 했다는 건 한글이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중세국어 때 번역을 한번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름이 번역 노걸대예요. 노걸대를 번역했다는 뜻이죠. 번역 노걸대. 자, 그래서 이게 언제의 일이냐? 16세기 초의 일이에요. 16세기 초면 아직 중세국어 시기죠. 중세국어 때 16세기 초 번역 노걸대가 나옵니다. 즉 한문본을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해준 거야. 그리고 여기서 멈췄으면 좋았을 텐데 나름의 개혁 개정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노걸대 언해가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이전에 썼던 것 중에서 잘못됐던 것들, 오역들을 지우고 다시 한번 개정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가 17세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7세기 말, 다른 말로 하면은 근대 국어 시기에 나온 게 바로 노걸대 언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노걸대 언해이기 때문에 중세국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근대 국어라고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대 국어의 노걸대 언해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나간 노걸대 언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같은 작품을 100년 간격을 두고 번역한 거기 때문에 16세기에 17세기로 넘어가는 즉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우리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기 딱 좋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주 어렵게 나온다면은 16세기 초의 번역 노걸대랑 17세기 말에 그리고 노걸대 언해를 같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기는 해. 그렇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그런 만약을 생각해 와야 되니까 제가 다음에 한번 번역 노걸대랑 비교해서 드릴게요. 그냥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걸 우리가 훈민정음이나 소학원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가볍게 잡고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거, 자, 22페이지로 가야겠네요. 첫 번째로 봐야 하는 건요. 다른 건 별로 안 중요해. 자, 근데 뭐는 중요하냐? 고려 시옷, 여기 한번 볼까요? 한자랑 시옷이랑 같이 쓰인 이 단어 한번 보셔야 돼. 자,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편의를 위해서 한문으로 안 쓸 겁니다. 자, 고려시옷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봐봐요. 우리가 원래 중세였다면요. 한자가 쓰였다면 그 오른쪽에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음이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근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한자 음을 옆에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때 시옷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중세국어의 시옷은 뭐야? 무정명사의 관형격조사 시옷 또는 높임의 유정명사의 관형격조사 시옷 이 두 가지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서의 시옷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중세국어 때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옷은 관형격조사 하나뿐. 그래서 무정명사 뒤의 분야 아니면은 높임의 유정명사 뒤의 분야의 차이 정도였는데 근대국어로 오게 되면요. 이때부터는 무슨 일이 생기냐? 이때부터니까 사잇소리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사잇소리라는 게 뭐냐면요. 사이에서 나는 소리라는 뜻이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 사잇소리가 나중에 된소리로 바뀌어요. 된소리 되기를 만들어주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유 없이 된소리가 되는 애들 있죠. 줄넘기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은 다 이런 사잇소리 현상으로 인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요 사잇소리 현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 중에 한글 맞춤법과는 있어요. 그래서 현대국어에 한글 맞춤법에도 같이 나오는 거니까 잘 봐주세요. 이 사잇소리가 현대국어의 한글 맞춤법에 등장한다는 점.
그래서 사이소리가 들어가게 되면요 뒷말이 된 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면 사이에 내가 억지로 소리를 끼워 넣은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로 가게 되면은 사이소리 표기는 사라지고요 대신에 뒷말이 자연스럽게 된 소리로 발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려 사람이라고 안 하고 고려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고려 사람이어니 또 여전히 어도자음 쓰인 거 확인하셔야겠죠. 어도자음군 또 여전히 쓰여 있고요. 어도자음군 그대로 사용하신 거 확인 가능. 자, 어띠 이거 나오네요. 자, 어띠는 그럼 지금으로 바꾸면 뭐니 얘들아? 어띠는 지금으로 치면은 어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랑 표기는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 그래서 어띠를 어찌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의 표기. 그래서 어띠만 좀 적어볼까요? 그래서 의문사. 당연히 구개음어 안 쓰인 거 확인하셔야겠지. D가 G가 된 거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어찌 한원 이름을 잘 하나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이름을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반적인 설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네 이름이라는 말이 나와. 이거는 말하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르다에서 오는 말인 거야. 자, 그래서 기본형은 당연히 이르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위에 거의 기본형은 뭐야? 이르다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이름이 이르다에서 출발을 했을 때 뭐가 붙어야 하니? 이르라는 것 뒤에 우리가 미음을 붙여야만 가능한 거지 이거는. 그죠? 근데 이 이름은요 지금 수식을 누구한테 받고 있니? 어찌 이름이라고 하고 있지. 그치? 그럼 이건 부사어지. 부사어식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니? 명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지금? 부사어식을 받으니까 명사가 아니고 여전히 용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는 전미사야 전성어야? 전미사가 붙는 순간부터는 품사가 바뀌어서 명사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품사가 명사로 안 바뀌고 여전히 용언으로서 기능하지. 그러면은 전미사가 붙은 게 아니고 뭐가 붙은 거야? 전성어미가 붙은 거네. 그쵸?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거야. 자, 근데 우리가 중세국어를 배울 때 명사형 전성어미는 뭐만 쓰인다고 했지? 옴 또는 음만 쓰인다고 했지. 근데 위로 가보니까 어때? 옴이랑 쓰여 안 쓰여? 옴이랑 안 쓰이고 있지. 그럼 뭐가 쓰이고 있어? 미음이 똑같이 쓰이고 있지 지금 보니까. 그죠? 그럼 이거 뭐야? 아, 근대국어로 오면요 더 이상 옴 또는 음만 쓰이는 게 아니고 명사형 전성어미가 어떻게 돼? 혼란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15세기에 중세 국어 때는 명사형 전성어미가 옴 또는 음밖에 안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명사와 전미사에서만 뭘 써? 명사와 전미사일 때만 미음 또는 음을 쓰잖아.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가능했는데 지금 근대국어로 오니까 어떻게 돼? 근대국어로 오게 되니까 굳이 안 쓰고도 명사형 전성어미인 척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야. 그죠? 그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돼? 이제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모두 가는 이것도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중간에 또 기도 나와요. 기도 생겨. 이 뒤에 있어. 기도 쓰게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그 실력이 단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름 을 할 때 을 보시면은 모음조화 안 지킨 거 보이시죠? 더 이상 아래야 을 안 쓰고 그냥 음성모음 마음대로 쓰고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모음조화가 물러났다라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요. 그 이름에서 모음조화 물란 확인하시고 그리고 명사형 전성어미가 이제 혼란되게 쓰였다, 혼동되게 쓰였다 이거 파악 가능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건 뭐예요? 구개음어. 구개음어에 대한 두음 법칙. 여전히 바뀌지 않은 거는 두음 법칙이 쓰이지 않은 거 정도. 두음
법칙이 잘 쓰이지 않은 것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이름에서 우리 벌써 세 가지 알게 된 겁니다. 첫 번째는 두음 법칙 안 쓰였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 뒤에 을 붙은 걸 보니까 모음 조화가 문란해졌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명사형 전성어미에 이제 또는 미음의 형태가 붙기 시작했다. 요 정도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하나요 한번 볼게요. 요거 조금 중요합니다. 하나요. 자, 요 하나요는요, 어찌 되었든 간에 5계열의 의문형 종결어미예요. 우리 예전에 의문형 종결어미 배울 때 5계열과 아계열로 나왔던 거 기억나죠? 아계열은 판정, 5계열은 설명이었던 거 기억날 거야. 그럼 5계열이 쓰였다는 건 얘는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이어야 한다는 거네. 보니까 어때요? 어찌라는 말 나왔으니까 오케이, 의문사 있는 거 알겠어.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가 하나 잊고 있는 게 있어. 의문형은 아, 오, 그리고 이인칭일 때 니은다. 이 세 가지라는 걸 알아둬야 돼. 지금 주어 뭐예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너지. 너면 이인칭이지. 그러면은 5계열, 아계열 상관없이 원래는 니은다만 써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이거 지금 니은다야 아니야? 니은다가 아니지.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우리는 아, 2인칭 의문형 어미가 혼란되어 있구나, 혼동되어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 가능해야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원래 중세국어에서는요, 의문형 어미가 총 3가지였던 거 알 수 있죠. 일단 분류기준 첫 번째는 인칭입니다. 주어가 1인칭, 3인칭일 때, 그리고 주어가 2인칭일 때 이렇게 분류가 돼야 되죠. 그래서 1, 3인칭일 때는 판정이냐 아니면 설명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됐습니다. 판정이냐 설명이냐. 그래서 판정이면은 아계열이잖아. 그러니까 로 쓰였어야 되는 거고요. 설명은 그런 거 없으니까 5계열로 가야 한다라고 했죠. 다만 2인칭은 뭐야? 뭐가 되었든 무조건 니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근데 이걸 보니까 어때? 지금 여기로 와서 보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뭐야? 5계열이 쓰인 거야. 근데 앞에 주어가 뭐야? 앞에 주어가 너잖아. 그럼 원래 뭘 써야 돼? 니은다를 써야 하는데 자기 맘대로 그냥 1, 3인칭에 5를 쓴 거야.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 것도. 네, 한시옷이죠. 이때 시옷도 사이소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손대 이거 한번 볼게요. 그냥 의손대는 에게 이런 뜻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자, 글 배우니 이런 전차로 저기 한 말을 안 오라 이런 말 하네요. 그래서 내가 한 중국 사람한테 글을 배워가지고 이런 이유로 전차는 똑같죠? 이유입니다. 이유로 저기에 한어를 중국어를 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도.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네, 네가 이런 뜻이죠. 누구에게 위손대 누구에게 이런 뜻입니다. 글 배운다. 여기 드디어 뭐가 나와요? 니은다가 나오죠. 배운다. 같이 비교할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또 마음대로 니은다를 쓰고 있는 게 보일 거야. 주어는 마찬가지로 너죠. 그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니은다도 썼다가 5계열도 썼다가 그냥 마음대로 쓰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전형적인 근대국어 특징이죠. 이것저것 마음대로 섞어 쓰는 거. 그래서 얘는 이것만 쓰인 것도 아니고요. 이것만 쓰인 것도 아니야. 그냥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쓴 거다. 즉 혼란되게 쓴 거다 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내가 한 학당에서 글을 배운다.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네. 의셔에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 학당에서 글을 배운다라는 거. 그래서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 딱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시옷이 관용격 조사가 아니라 사이소리로 표기된다는 거. 그리고 두음 법칙은 여전히 안 쓰일 때도 있었다. 그리고 모음 조화가 곤란해졌다.
명사형 전성어미와 명사와 정미사를 섞어 썼다. 표기상으로. 그리고 중세국어의 의문형 어미를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다. 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상으로 아마 더 어렵게 내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근대 국어를 배우려면은 중세 국어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같은 부분의 번역 노걸대를 알고 계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그거는 자료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중세 국어에서는 소화거래, 근대 국어에서는 동명일기 짧게 나와 있죠. 책에서는. 그래서 그 짧은 부분만 따로 수강해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미 여름에 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중세국어, 근대국어 문제를 싹 다 풀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한 101문제 있을 거야. 그 정도 풀어오시면 되고요. 우리가 여기 풀었던 거랑 같아요.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세 번을 풀어도 것이 틀리기 때문에 그냥 풀어오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고전문법 마칠 거고요. 쉬었다가 현대문법 들어갈 겁니다. 현대문법은 한글 맞춤법부터 들어갈 거고 교과서 범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부터는 교과서 펴시면 되는 겁니다. 교과서 범위. 이거 잘 외워두시고 숙제 열심히